여러분, 혹시 지금 무릎이 아프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해서 한참을 절뚝거리시나요? 계단 오를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통증 때문에 손잡이를 꼭 붙잡아야 하시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무릎 통증을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상담하고 연구한 끝에 찾아낸 단 하나의 해답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두 가지 재료만 있으면 됩니다. 바로 검은 콩과 소주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잠깐만요. 화면을 끄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왜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들어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절대 하면 안 되는 위험한 타이밍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먼저 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입니다. 제가 이 방법을 처음 개발하게 된 계기는 바로 저희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66살이셨던 어머니는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서 밤마다 잠을 못 주무셨어요. 세 군데 병원을 다니셨는데 모두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수술이 두려우셨던 거예요. 마취 합병증도 걱정되고 회복 기간도 길고 무엇보다 수술 후에도 완전히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말에 망설이셨죠. 저는 한의사로서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전 의서들을 뒤지고 현대 연구 논문들을 밤낮으로 읽으며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찾아낸 것이 바로 검은콩의 안토시아닌 성분과 알코올의 흡수 촉진 효과를 결합한 이 방법이었습니다. 어머니께 이 방법을 써드렸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아침에 일어나실 때 뻣뻣함이 줄어들었고 2주일 후에는 계단을 혼자 오르기 시작하셨어요. 한 달 후에는 손주들과 놀이터에서 뛰어놀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셨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제 환자분들께도 적용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수천 명의 분들이 효과를 보셨습니다. 오늘은 그 모든 노하우를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왜 무릎이 아픈지 정확한 원인을 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릎 통증에는 5가지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릎 연골이 닳아서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5,000걸음에서 8,000걸음 정도를 걷는다고 하죠. 그럼 무릎은 하루에 8,000번 눌렸다 펴졌다를 반복하는 겁니다. 1년이면 290만 번입니다. 10년이면 2,900만 번이에요. 수십 년간 이렇게 쓰다 보면 무릎뼈 사이에 있는 연골이라는 쿠션이 당연히 닳겠죠. 연골은 쉽게 말해 무릎뼈와 뼈 사이의 완충제입니다. 이게 닳으면 뼈끼리 직접 부딪히게 되니까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연골을 새로 만드는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20살 때와 비교하면 60대에는 연골 재생 능력이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릎 주변 근육이 약해져서입니다. 무릎을 감싸고 있는 허벅지 앞쪽 근육을 대퇴사두근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허벅지 앞쪽의 큰 근육 덩어리입니다. 이 근육이 무릎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 근육이 약해집니다. 그럼 무릎이 받는 압력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서울의 모 재활의학과 교수님의 연구에 따르면 근육이 단 10%만 약해져도 무릎이 받는 하중은 2배 이상 늘어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무릎이 30kg의 압력을 받았다면 근육이 조금만 약해져도 60kg 이상의 압력을 받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입니다. 나이가 들면 무릎 주변의 혈관들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산소와 영양분이 무릎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요. 무릎 연골이나 주변 조직들이 망가졌을 때 회복하려면 영양분이 필요한데 그게 안 들어가니까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뻣뻣한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겁니다. 밤새 누워있으면 혈액순환이 더 느려지니까 아침에 더 뻣뻣한 거예요. 네 번째는 체중 증가입니다. 몸무게가 1kg만 늘어도 무릎에는 3kg의 압력이 더 가해집니다.
걸을 때는 체중의 3배, 계단 오를 때는 7배의 압력이 무릎에 실리기 때문이에요. 만약 체중이 5kg 늘었다면 계단 오를 때마다 무릎은 35kg의 추가 압력을 받는 겁니다. 20kg짜리 쌀 한 포대 반을 무릎에 얹고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아요. 다섯 번째는 염증입니다. 무릎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붓고 열이 나고 통증이 시작됩니다. 이 염증을 방치하면 관절이 망가지는 속도가 3배나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염증은 우리 몸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일으키는 반응인데 만성화되면 오히려 조직을 파괴하는 독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릎 통증의 5가지 원인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뭘 하시나요? 파스를 붙이시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스는 이 5가지 원인 중에서 단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파스는 그저 표면의 신경을 마비시켜서 통증만 몇 시간 가려줄 뿐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임시 방편인 거예요. 연골을 다시 만들어 주지도 않고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 주지도 않고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 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통증만 잠시 못 느끼게 할 뿐이에요. 진통제는 어떨까요? 진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장기간 복용하면 위장장애, 간 손상, 신장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한의원에서 60대 후반의 한 환자분을 만났는데요. 이분은 10년 넘게 진통제를 드셨대요. 그런데 위궤양이 생기고 신장 기능도 나빠져서 결국 진통제를 끊어야 했습니다. 무릎 통증은 여전한데 진통제마저 먹을 수 없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연골을 다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서 통증을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손상을 막을 수 있어요. 그 방법이 바로 제가 오늘 알려드릴 검은콩 소주입니다. 검은콩이 왜 무릎 통증에 좋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은콩 껍질 속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쉽게 말하면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블루베리, 포도, 가지 같은 보라색이나 검은색 식물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검은콩에는 이 성분이 특히 많습니다. 안토시아닌은 2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염증을 억제합니다. 무릎 관절의 염증 수치를 낮춰주는 거예요. 둘째는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좋게 만듭니다. 혈관벽을 강화시키고 혈관을 넓혀서 피가 잘 흐르게 도와줍니다. 실제로 한 대학병원 류마티스 내과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검은콩 추출물을 무릎 관절염 환자들에게 8주간 먹인 결과 염증 지표가 40% 가까이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검은콩을 그냥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입으로 먹으면 소화기관을 거쳐서 흡수되고 온몸으로 퍼진 다음에 아주 일부만 무릎까지 도달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효율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검은콩의 좋은 성분을 직접 무릎에 바르면 어떨까? 그런데 검은콩을 갈아서 그냥 무릎에 바르면 안 됩니다. 피부는 보호막이라서 큰 분자는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소주입니다. 소주 속의 알코올은 2가지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첫째, 검은콩의 안토시아닌 성분을 효과적으로 녹여냅니다. 알코올은 용매 역할을 해서 검은콩 속의 유효 성분을 쏙 빼내는 거예요. 둘째, 알코올은 피부 깊숙이 성분을 흡수시키는 운반체 역할을 합니다. 알코올 분자는 작아서 피부를 잘 통과하는데 이때 다른 성분들도 함께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검은콩의 안토시아닌이 피부를 통과해서 무릎 관절 주변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 연제구에 사시는 68세 박영희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서 3군데 병원을 다니셨어요. 모두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당뇨도 있으시고 고령이라 수술이 부담스러우셨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지인의 소개로 제 한의원에 오셨습니다. 제가 이 검은콩 소주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하지만 워낙 절박하셨으니까 해보신 거죠.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뻣뻣하다고 하시더라고요. 2주일 후에 다시 오셨을 때는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계단을 손잡이 없이 오르기 시작하셨대요. 한 달 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주들과 산책을 하셨는데 30분을 걸어도 무릎이 괜찮으시다는 거예요. 지금은 1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잘 관리하고 계시고 수술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볶은 검은 콩 가루 100g, 담금 주용 소주 1리터, 그리고 1.5리터 이상 들어가는 유리병 하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반드시 볶은 검은 콩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생 검은 콩을 쓰면 안 돼요. 볶으면 검은 콩 껍질이 터지면서 안토시아닌이 더 잘 우러나옵니다. 둘째, 소주는 알코올 도수 25도 이상을 쓰셔야 합니다. 도수가 낮으면 성분 추출이 제대로 안 됩니다. 담금 주용 소주가 가장 좋고 없으면 일반 소주도 괜찮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깨끗하게 씻어서 완전히 말린 유리병에 검은 콩 가루를 넣습니다.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소주 1리터를 부어줍니다. 뚜껑을 꼭 닫고 흔들어서 잘 섞어주세요. 이제 햇볕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딱 3일만 두시면 됩니다. 냉장고나 찬장 속이 좋습니다. 3일 후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건더기는 거르지 않고 그냥 쓸 때마다 흔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냉장 보관하시면 한 달 정도 사용 가능합니다. 자, 이제 만들었으니 어떻게 바르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화장솜이나 깨끗한 거즈에 검은 콩 소주를 흠뻑 적시세요. 그리고 아픈 무릎 주변에 넓게 톡톡 두드리거나 마사지하듯이 발라줍니다. 이때 중요한 건 무릎 앞쪽만 바르면 안 됩니다. 무릎 옆쪽, 뒤쪽까지 무릎 전체를 빙 둘러서 발라주셔야 해요. 무릎 관절은 앞뒤좌우 모두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루에 몇 번 바르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 2번에서 3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저녁 자기 전에 1번은 꼭 지키세요. 추가로 점심 후에 1번 더 해도 좋습니다. 아침에 바르면 밤새 굳어있던 무릎의 뻣뻣함이 풀립니다. 저녁에 바르면 하루 종일 혹사당한 무릎이 회복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절대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건 바르는 겁니다. 절대로 마시면 안 됩니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실제로 작년에 73살 한 할머니가 이걸 먹으면 더 효과가 좋지 않겠냐고 하루에 소주잔으로 2잔씩 드신 적이 있어요. 결과는 위장장애만 생기고 무릎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욕심내서 하루에 8번씩 바르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면 안 됩니다. 피부에 알코올을 너무 자주 바르면 접촉성 피부염이 생길 수 있어요. 하루 2~3번, 딱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효과를 2배로 높이는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따뜻한 찜질입니다. 검은 콩 소주를 바른 직후에 따뜻한 물수건이나 찜질팩을 무릎에 올려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찜질하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따뜻한 온기가 혈관을 넓혀서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검은 콩의 유효 성분이 무릎 깊숙이 더 빨리, 더 많이 스며들어요. 차가운 찜질은 절대 안 됩니다. 차가우면 혈관이 오히려 수축돼서 흡수가 안 돼요. 온도는 40도에서 45도 정도가 좋습니다. 뜨겁지 않고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요. 찜질팩이 없으면 물을 적신 수건을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돌려서 사용해도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절대 피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째, 식사 후 이 시간 이내에는 절대 하지 마세요. 식사 직후에는 소화를 위해서 피가 위장으로 몰립니다. 이때 무릎에 검은 콩 소주를 바르고 따뜻한 찜질까지 하면 피가 무릎으로 쏠려요. 그러면 위장에 피가 부족해지면서 소화불량이 생기고 어지러움이 올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저혈당으로 쓰러질 수도 있어요. 최소 이 시간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둘째, 술을 마신 날에는 절대 바르지 마세요.
술을 마시면 혈관이 확장됩니다. 여기에 검은콩 소주를 바르고 찜질까지 하면 혈관이 과도하게 확장돼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심장에 무리가 가고 심하면 쓰러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60대 남성분 한 분이 저녁에 소주 2병을 드시고 나서 이걸 하셨다가 어지럼증으로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셋째, 목욕 직전이나 직후에도 하지 마세요. 목욕으로 이미 혈관이 확장된 상태니까 여기에 또 찜질을 더하면 과부하가 걸립니다. 목욕 전후로 최소 1시간 간격을 두세요. 넷째, 무릎에 열이 나거나 붓기가 심한 급성 염증기에는 하지 마세요. 이럴 때는 오히려 차가운 찜질이 필요합니다. 먼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염증을 가라앉힌 후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럼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아침 기상 후 30분 뒤가 좋습니다. 식사 전이거나 아침 식사를 하셨으면 식후 2시간 후요. 그리고 저녁에는 저녁 식사 후 2시간 뒤, 자기 1시간 전이 가장 좋습니다. 이 타이밍을 꼭 지켜주세요.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72살 김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대요. 무릎을 많이 쓰셨던 거죠. 60대 후반부터 무릎 통증이 시작됐는데 참고 지내시다가 70살이 넘어서는 정말 걷기조차 힘들어지셨어요. 근처 가람정 형외과에 가셨더니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다고 하셨대요. 주사 치료를 몇 번 받으셨는데 효과가 오래가지 않았고 결국 수술을 권유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수술이 두려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 한의원에 오셨고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가 없으셨대요. 그런데 열흘쯤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좀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드셨답니다. 2주일째부터는 확실히 통증이 줄었고 3주일째에는 동네 한 바퀴 산책을 다시 시작하셨어요. 한 달 반 정도 지나니까 계단도 손잡이 없이 오르내릴 수 있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6개월째 꾸준히 관리하고 계시는데 등산도 가실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셨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무릎은 몇 년, 몇십 년에 걸쳐서 나빠진 겁니다. 하루 이틀 만에 좋아지길 바라시면 안 돼요. 최소 한 달은 꾸준히 하셔야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3일째부터 무릎에 따뜻한 느낌이나 부드러움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째 되면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한 느낌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거예요. 바로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시거든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일주일은 시작일 뿐입니다. 2주일째가 되면 통증이 확실히 줄어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계단 오르기가 한결 편해지고 무릎에서 나던 소리도 줄어듭니다. 한 달째가 되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계단을 손잡이 없이 오르내릴 수 있고 무릎에 힘이 생기는 걸 느끼실 거예요. 걷는 속도도 빨라지고 산책 시간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통증이 없어진 후에도 일주일에 2~3번은 계속해서 관리해 주셔야 해요. 무릎 관리는 평생 이어가야 하는 겁니다. 한번 좋아졌다고 완전히 손 놓으시면 다시 나빠질 수 있어요.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65세 이순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무릎 통증 때문에 명성병원 정형외과에서 연골 주사를 맞으셨는데 효과가 3개월밖에 안 갔대요. 의사 선생님이 다시 주사를 맞거나 수술을 고려해 보라고 하셨는데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자꾸 주사를 맞는 것도 걱정되셨던 거예요. 마침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분께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고 특히 꾸준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분은 정말 성실하게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저녁으로 바르고 찜질을 하셨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전화를 주셨는데 아직 큰 변화는 못 느끼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시라고 격려해드렸습니다. 2주일째 되니까 통증이 반으로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후에는 시장도 혼자 가시고 버스도 타고 다니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8개월째인데 여전히 꾸준히 관리하고 계시고 완전히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더 이상 주사도 안 맞으시고
수술 걱정도 없어지셨어요.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방법은 마법이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와 수많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연 치유법입니다. 검은콩의 안토시아닌이 염증을 줄이고 알코올이 그 성분을 피부 깊숙이 전달하고 따뜻한 찜질이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무릎의 자연 치유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100% 효과가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무릎 상태는 사람마다 다르고 나이나 체중이나 생활 습관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보조적인 관리법입니다. 만약 한 달을 정말 꾸준히 해봤는데도 통증이 전혀 줄어들지 않거나 오히려 더 심해진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무릎이 심하게 붓고 열이 나고 걷기조차 힘들 정도로 아프다면 즉시 정형외과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엑스레이나 MRI 검사를 통해서 연골 상태나 인대 손상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경증에서 중등도의 무릎 통증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 모든 무릎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방법과 함께 생활 습관도 개선하셔야 합니다. 첫째, 체중 관리를 하세요. 살이 빠지면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확 줄어듭니다. 3kg만 빼도 무릎 압력은 9kg 줄어들어요. 둘째,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세요. 앉았다 일어서기나 다리 들어 올리기 같은 간단한 운동만 해도 허벅지 근육이 강해집니다. 셋째, 무릎에 무리가 가는 행동을 피하세요.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고 일하거나 계단을 너무 많이 오르내리는 건 무릎에 안 좋습니다. 넷째, 적절한 신발을 신으세요. 굽이 너무 높거나 밑창이 딱딱한 신발은 무릎에 충격을 많이 줍니다. 쿠션이 좋은 운동화가 최고입니다. 광주 서구에 사시는 70세의 정명수 할아버지는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실천하신 분입니다. 무릎 통증으로 청명병원에서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체중도 줄이고 운동도 하라고 하셨대요. 이분은 검은콩 소주를 꾸준히 바르시면서 동시에 하루 3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식단도 조절해서 6개월 만에 체중을 8kg 줄이셨습니다. 결과는 무릎 통증이 거의 사라졌고 지금은 주말마다 등산도 다니십니다. 이게 바로 종합적인 관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무릎 통증의 5가지 원인은 연골 마모, 근육 약화, 혈액순환 장애, 체중 증가 염증입니다. 검은콩의 안토시아닌과 소주의 흡수 촉진 효과를 이용해서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볶은 검은콩 가루 100g과 소주 1리터를 유리병에 넣고 3일간 숙성시키는 겁니다. 하루 2~3번 무릎 전체에 바르고 따뜻한 찜질을 10분에서 15분 해주세요. 절대 식사 후 2시간 이내, 음주 후, 목욕 직전 직후에는 하지 마시고 최소 한 달은 꾸준히 하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20년간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 능력을 깨워주고 도와줄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검은콩 소주는 바로 그런 방법 중 하나입니다. 비용도 저렴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고 부작용도 거의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정말 운이 좋으신 겁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실 건가요? 아니면 내일로 미루실 건가요? 무릎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이자 평생 우리를 지탱해주는 기둥입니다. 우리가 서고 걷고 뛰고 계단을 오르고 여행을 다니고 손주들과 놀 수 있는 건 모두 무릎 덕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릎이 아플 때까지 그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요. 이제는 무릎을 아껴주고 관리해줘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무릎이 건강해지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통증 없이 화장실을 가고 시장을 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여행을 다닐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고 산책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건강한 무릎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하고 싶은 걸 포기하지 마세요. 수술이 두려워서 참고 지내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당장 시작하세요. 검은 콩과 소주,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바로 일어나서 검은 콩을 사러 가세요. 오늘이 여러분 무릎이 좋아지는 첫날이 될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면 무릎 건강과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부모님, 친구분, 이웃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응원 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2주일 후, 한 달 후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방법은 보조관리법입니다. 심한 통증이나 급성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 그리고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서 피부에 발진이나 가려움증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시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알코올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사용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릎 통증은 이제 더 이상 참고 살아야 하는 숙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치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을 계기로 여러분의 무릎 건강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무릎으로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고 하고 싶은 모든 걸 마음껏 하시길 응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